안녕하세요. 고구마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구마의 상균이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좋은 분들입니다.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분들이에요. 앞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성민님입니다. 네. 우왕! 안녕하세요. 김kim 변호사님들, 이번 영상도 잘 봤습니다. 흐흐. 왜 딕션을 절어요?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가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제 돈으로 복비를 내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기간을 처음에는 1년만 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 1년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연장하고 살고 있는 상태인데 나가지 않는다면 세입자를 꼭 구하고 나가야 되나요? 만약에 못 구하면 월세도 내야 되나요? 사회 초년생인데 돈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유유 느낌표. 여기 마지막 줄이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확 이제 불지폈는데, 사회 초년생이라서 돈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어요. 아주 훌륭한 마인드입니다. 정말 좋은 마인드입니다. 아주 훌륭한 마인드이지만 사회 초년생이신 많은 분들 꼭 집중해서 이 컨텐츠 오늘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지금 질문하신 거 다 집주인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맞고 왜 맞는지를 알아야 하나하나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부득이하게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작년 2020년 12월까지 제가 집 계약 기간이었는데, 월세 살던 집. 근데 나가고 싶어서 6개월 땡기고 싶어서 계약 기간 2년을 못 채우고 나왔는데 백방으로 집을 구하면서 복비 내가 내고 나머지 기간 안 맞는 월세 내고 난 실질적으로 이사를 갔는데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내야죠. 그 시기에 제가 열심히 호변 위로해줬습니다. 화이팅하면서. 우울했어요. 근데 우울했죠. 왜냐면 근데 집 진짜 우울했어. 집이 맞아요. 집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집이 안 나가. 미치겠어. 이거 사담을 하자면 거기에 이제 주변에 아마 음식점이 많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모기가 너무 많아. 모기가 너무 많아서 작년 재작년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놈의 모기 새끼들. 진짜. 나 그래서 별의별 짤을 다 찾아봤어요. 모기를 치약을 짜놓으면 화학 성분 때문에 모기가 그걸 좋아해서 딱 빠지면 일단 못 나오잖아. 그래서 집안 곳곳에 해놨어요. 이런 야, 단 한 마리도 없어 진짜.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 진화했나 보다 모기들이. 결국은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한 주거 환경을 원해서 집을 구해서 인근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결론은 이거는 이제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 내야 됩니다. 내가 거기 안 살더라도. 이렇게 설명하면 편하겠네요. 우선에 계약 기간이라는 거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그게 계약이거든요. 근데 호변이 임대인, 제가 임차인인데, 자, 호변의 집을 1년간 빌리기로 만약 계약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 살다가 호변한테 가서 일방적으로 저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면 호변이 말하겠죠. 좀 계약을 내가 해지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저기 친애하는 그 임대인님, 저 죄송하지만 제가 3개월만 살다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을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 계약을 좀 풀어 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풀어주시는 조건으로 복비는 당연히 임차인인 김상규 씨가, 이 복비라는 거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 임대인이 내야 되는 중개비죠. 당연히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왜 해? 고민을 들어봐요. 해? 왜냐면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회 초년생이니까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을 만나기 처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지르는 거예요. 복비는 사장님이 내셔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계약 기간까지 사세요. 계약 기간까지 잘 사시고요. 애로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 이렇게 돼버리는 보일러 거예요. 고장 나건 하면 네. 연락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양해를 안 해줘 버리면 배려를 해주는 건데, 이 배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가면 또 어차피 원래는 계약 기간 끝나면 부담해야 되는 건데 집주인이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출발 자체가 집주인이 양해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계약 기간까지 여기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게 시작점이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하면 임대인이 되게 돈이 많은 사람, 임차인은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임차인 생활을 지금도 내가 하고 있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주택, 내가 거주 공간이란 거에 대해 임대인 소유의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기간을 정하고 그 사용 대가, 거기서 사는 대가를 지불한 계약이에요, 계약. 내가 임차인이 거기서 이사를 가거나 내가 거기 안 사는 건 임대인이 이 계약상으로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을 채워야 되고, 그래서 내가 먼저 급한 사정에서 이사를 갔어요. 부동산에다가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세요. 안 구해줘.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복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구두 연장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연장된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묵시적 연장이랑은 또 다른 문제라 가지고 이건 서로 서로 대화만 있어도 그걸 만약에 입증만 돼버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인 호변이랑 저 사이에서 문자 메시지 오고 간 거라던가 또는 녹음 파일 저 1년 더 살고 싶어요 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지면 동의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계약이 똑같이 성립된 겁니다. 여기서 사연자분이 문자 메시지도 없고 녹음도 없어요라고 해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존에 1년 살고 있고 계약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을 채워야 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세입자를 구해 오겠죠. 그렇죠. 임대인 양해를 해줬어. 당연히 이 중개비를 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 좀 법을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 의아해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법잘알들. 법잘알들 하급심 판례 가운데서는 사실은 계약 기간이 2개월 3개월 남았을 때 만약에 복비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거를 이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긴 하나 하지만 이것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게 뭐 호변이 너무 착한 그냥 몰라요 모르는 임대인이라서 그래요 나가세요 하고 난 다음 서로 나가기로 한 다음에 복비에 대한 의견의 합치가 없었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해왔어. 그리고 계약서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복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인한테 복비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으나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중개 수수료를 내실 거죠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태도고 거기서 만약에 임차인이 저 안 낼 건데요 하면 그럼 계속 사세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이 임대차 계약이다. 그렇죠. 임차인의 권리를 많이 보장해주기 위해서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특별법이 있는 것뿐이고 기본적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다 있고 그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채워서 살아야 되는 건 계약상의 의무다. 그리고 그거를 채우지 못했으면 그 세입자를 구하고 그 중개비까지 내주는 것이 후속의 일련의 뭐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해야 되는 행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분들이던 사회 중년생이든 사회 장년생이든 이사를 계획할 때 내 보증금을 빼고 나가는 거를 새로운 집을 구해서 바로 내가 저 집 계약하면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기 절대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떤 돈들이 걸려 있는 문제고 서로의 자금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협의와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도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파악하시고 조심해서 이제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거 단순히 이 월세 얼마 그거와 복비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금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보증보험도 아까워하실 수 있지만 보증보험도 드세요. 전세보증보험 들어놓으시면은 그 비용이 조금 적긴 하지만 나중 가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고 자금 흐름이 꼬이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사연 주신 최성민님. 우리 최성민님 사회 초년생이신데 적어도 집 이사 특히 이제 월세 전세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저희의 답변으로 좀 이 분야에 한해서만큼은 사회 고인물급의 레벨이 좀 되시기를 바라겠고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큼은 꼭 염두에 두고 손해 없는 임대차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참 이게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기분 좋습니다. 다음번에 더욱더 프레시한 질문, 신선한 질문, 신선한 질문, 사이다 같은 질문. 그럼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